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3분 7초 막 지나고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생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 백과사전 코너입니다.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아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간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예, 어제 밤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네. 대본 짜고 열심히 하고. 저희 중동 백과사전 준비하시느라. 그렇죠. 정말 다크서클이 약간 깊어지셨어요. 네. 커피 좀 마시면 나아질 겁니다. 지금 커피 드시는 중인데. 네. 네. 텀블러 가지고 왔어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요즘은 또. 맞아요. 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중동 백과사전 오래오래 하셔야죠. 네. 제가 오래오래 하는 것보다는 세만 씨가 좀 오래오래 가야지 저도 오래오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워낙 방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이야기를 다 마무리를 못해서요. 맞아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탄입니다. 네. 이란을 지원하는 무장단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일단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이제 본인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라크나 시리아, 레바논처럼 정세가 불안하지만 좀 시아파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적 지원을 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란이. 그렇게 이란의 지원으로 친이란 세력이 된 무장단체들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네. 예멘의 후티 반군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 두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끼어들어갔던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네. 왜냐하면 레바논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아파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80년대 초기이죠. 레바논에서 내전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시아파를 보호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란의 개입으로 거기서 이제 히즈볼라이라는 단체가 생겼고요. 네. 이 단체가 처음에는 무장 단체로 생겼다가 다음에는 정당까지 만들고 장당까지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나름 좀 힘이 있는 네. 정당이 돼버린 거고요. 이 미국이 이란을 싫어하는 이유가 사실 이 히즈볼라예요.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예요. 왜냐하면 히즈볼라는 미국 군인들을 좀 약간 많이 죽였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히즈볼라 이 작전 뒤에는 항상 이란이 있었다. 그렇게 늘 얘기를 하죠, 미국은. 네.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은? 예멘의 후티 반군도 지금 예멘은 55% 수니파이고 45% 시아파인데 네. 이 시아파들의 좀 약간 종교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성이 이제 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름의 끝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후티이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살짝 정치적인 이렇게 집단이었다가 이제 전 대통령 오랫동안 집권을 했다가 다음에 아랍의 폼으로 실각된 대통령이 있어요. 알리라는 네.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이 시아파 지도자를 죽입니다. 네. 2004년 때. 이제 그때 이란이 이 후티라는 죽인 종교 지도자의 주종자들한테 봐봐 니네들은 이렇게 단체를 안 만들면 망해. 그래서 2004년 때 이분들이 원래 정치 집단이었다가 무장단체로 변신되고 그 이후로부터 예멘 중앙정부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도를 장악한 상황입니다. 네. 자,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야기 하다가 저희가 지난주에 끝이 맞아요. 났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서양에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단체 그리고 서양의 눈치를 보지 말자는 단체인 하마스 이렇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꼭 짚어봐야 하는 게 있다. 하마스. 네. 이제 하마스는 방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후티 반군이라든가 아니면 헤즈볼라라든가 시아파 조직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너무나 또렷한 수니파예요. 네. 근데 왜 자꾸 이란이랑 같이 언급이 되느냐. 이분들의 정치적 사상은 좀 약간 정치적 사상보다는 외교적 라인을 보면 네. 러시아, 친러시아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친이란 라인을 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시작을 보시면 팔레스타인에서는 팔레스타인 해방 조직이 있고 그 해방 조직 안에서 제일 강한 집단이 세력이 파타
한국말로 여러 가지 발음이 되긴 한데 네. 엘페티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 조직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정해서 서양의 눈치를 보면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무장단체인데 이게 온건파죠. 예, 파타. 온건파. 네. 예, 파타. 네, 한국에서는 파타라고. 이제 네, 이제 번역이 중동에서 되더라고요. 엘페티, 엘페티, 페티 파타. 이렇게 하고요. 네. 이제 88년쯤인가 80년대는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서양의 눈치를 봐도 서양은 우리의 편을 안 튼다. 서양은 무조건 이스라엘파이다. 네. 우리는 좀 약간 까다롭게 나와야겠다 해서 하마스이라는 이것도 다 약칭이에요.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슬람 쪽 움직임이라는 이렇게 길게 하는데 거기에 앞에 있는 단어들 합치면 하마스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약간 약어네요. 예, 약어예요. 그래서 하마스가 탄생을 했는데 네. 이분들이 서양의 눈치를 안 보다 보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겠어요? 러시아.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란 라인에 된 거지 네. 이분들은 시아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레스타인에서 네. 파타 다음에 2위예요. 가자 지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지금 권력을 잡은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이분들은 무장단체이자 네. 동시에도 팔레스타인 조직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 좀 약간 정치단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두 개로 양분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온건파인 파타, 우리나라에선 파타라고 불리고, 그리고 무장단체 하마스 이렇게 나눠져 있다. 아니 파타에도 자기 그 세력 그 군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단체가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갈래로 지금 팔레스타인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알아볼 중동 내 친이란 세력이 또 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어디를 소개하시면 원하시겠어요? 하시드 알사비. 하시드 알사비. 네,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도 너무나 신기한 단체이죠. 어떤 면에서 신기한가요? 이제 이분들이 다 나름 좀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은 사실은 예전에 몇 개 시아파 무장 단체가 있었는데 네. 이라크에서 이제 IS가 나오면서 지금 이라크 시아파 지도자들 중에서 엘 시스타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는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란에서 아예툴라히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말하면 그거는 법이에요. 네. 그래서 종교 제국이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이분이 이라크 시아파에서 제일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급이 이란에 있는 종교 제국위 위원장 하마네이랑 똑같아요. 나이도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에 있는 그분보다 선배로 이렇게 지급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IS가 터질 때는 네. 시아파 무장 단체들한테 얘기했어요. 애들 이렇게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하나의 종합적인 무장 단체를 만들고 싸워라. 네. 아니면 IS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수많은 그 시아파 무장 단체들이 2014년인가 15년쯤에는 다 합쳐서 하시드 샤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라크 내무부 장관도 이 움직임을 인정을 해서 원래 사립 민병대 그런 뭔가인데 네. 그거는 법으로 이라크 특공대 같은 그런 지위를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이라크에서 IS 격퇴전에 어떻게 보면 공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좀 지위를 인정받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라크 군이랑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 사실 이렇게 하시디 샤비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이거 이제 몇 개 단체가 합쳤다고 했잖아요. 네. 이미 그 단체들이 이라크 전쟁 이후로부터 2003년으로부터 자기 지역 예를 들면 쿤산, 예를 들면 태전 거기서 경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왜냐하면 이제 사담 후세인 무너졌잖아요. 이라크 정부가 무너졌는데 거기서 치안을 이미 이 작은 단체들이 그 자기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고 거기서 일종의 경찰이자 군인이었었는데 합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방부 일하는 하나의
좀 국가적 기관이 있고 그 국방부에 속하는 사관 학교 있고 그 사관 학교에서 졸업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무슨 무력 단체를 만들지 않으면 네.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이 중동 내 친이란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란으로부터 돈 지원을 받아서 이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도 봐도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엄연히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예전에 내전 시기에도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그 소련, 어느 나라 러시아이죠. 네. 그대로 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의 소련의 눈치를 봤었잖아요. 네. 냉전 시기에도. 그때 지금 중동에서 냉전이 있다는 거죠. 순위파, 시아파. 예전 근데 냉전에서 눈치 보는 거 이상인 것 같아서요. 이제 그렇죠. 예전에도 냉전 시기에는 일부 나라들이 소련을 눈치 보는 것보다 이상으로 이제 성실히 따르고 있었어요. 냉전 시기에 있을 때. 양쪽에서도 미국을도 그렇게 따르는 나라들이 있었고 소련을 그렇게 따르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안보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었던 거고요. 플러스 시아파 순니파의 그런 좀 약간 정치적 중도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동에서 권력이 시아파에서 순니파에서 시아파로 갔다 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배경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뭉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랍 시아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서 이란 시아파가 이란에서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시아파로 된 나라 하나 있는데 우리는 아직 나라가 아니잖아요. 단체들인데. 그럼 이 형님을 모시면서 우리의 시아파의 뜻을 좀 약간 굳건히 세워보자. 안 그러면 순위파한테 밀릴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중동에서 권력을 시아파가 잡은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뭐 8세기, 9세기쯤에는. 그런 좀 약간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동이 지금 예전 냉전 시대처럼 정세가 불안한 냉전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아파와 순니파가 정치적으로 여전히 갈등 국면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보면 왜 이렇게 이란에서 뭐 이런 무장 단체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란 내 무장 단체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정리를 이란 내 아니고 중동 내에 있는 친이란 무장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안 기자였습니다.